2021년도 임실군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자리 소셜 허브 운영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 순서는 일단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섬진강 다슬기 마을에서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례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일단 저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임실군 마을가꾸기 협의회 기획 홍보팀을 맡고 있는 김서영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일자리 소셜 허브 운영팀에서 라이브 커머스 육성을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업무 협약을 통해 여기서 이제 PD 역할을 맡게 된 김현식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네. 뭘까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한 1년간 동안 경험했던 것들과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그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전달드리는 방향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안 돼. 네, 처음부터 약간 버벅거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네. 생방송이 아니라 참 다행이죠? 어떻게 그냥 넘겨야 되겠어. 자, 왜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되는가? 들어갈 건데요. 일단 저는 뭐 디테일하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잘하는 방법 이런 거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 설명들은 나중에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문 강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젊은 강사분들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중요한 이 라이브 커머스를 왜 해야 되는가를 좀 설명드릴까 해요.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를 왜 해야 될까요? 저요? 네. 아하. 요새 대세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세? 그럼 그 대세가 왜 라이브 커머스죠? 많이들 하니까. 그거 아닐까요? 시장이 커서? 그렇죠. 근데 시장이 커졌다는 거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좀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 업체 시스템도 좀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이제 뭐 농사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트랙터가 있는데 뭐 곡괭이로 소로 밭을 갈 노릇은 아닌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건데 자, 네? 비유가 적절치 못했나요? 자, 일단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면은 라이브 커머스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넘겨주실래요? 아니요. 그쵸. 자, 일단 그 라이브 커머스가 뭘까? 그 라이브 커머스가 요즘 되게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요즘 갑자기 막 생기는 것 같지만은 요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전부터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중국에서는 2016년부터 이렇게 한 번 더. 이미 중국에서는 2016년부터 이렇게 뭐 유명한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타오바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 이런 뭐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인이 뭐 동대문 와서 뭐 동대문 옷을 다 쓸어 간다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막 카메라나 갖고 와가지고. 아니요. 안 봤는데요. 아무튼 2016년도면 그쵸? 엄청 일찍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국은 그때부터 좀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 사진에 보일 수 있듯이 이거 카메라 하나 들고 동대문에 와서 그 동대문에 있는 업체들과 직접 거기서 방송을 하면서 그 중국에서 그 방송으로 주문하면은 바로 이렇게 송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이미 중국에서는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오고 있으면서 이거 일을 진행하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왕홍이라고 그래요. 왕홍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 셀럽? 셀럽이라는 약간 중국말로 약간 번역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영향력이 되게 엄청 많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하는 부분에, 그리고 뭐 이 다음에 이런 서비스도 있는데, 중국에 이런 서비스 말고 중국은 이런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이거는 지금 가장 그 중국 약간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인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스타가 그냥 사진 찍고 뭐 예쁜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 찍어서 올려서 그냥 뭐 홍보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안에서 그거를 바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구매 버튼도 있고 그 안에 스토어가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걸 아마 규제에 걸려서 못하죠. 아무래도 중국이 약간 규제가 되게 강하고 많은 듯하면서도 약간 규제 없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의 이게 변화점인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출은 해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기 떨어지는 그래프 하나 보이시죠? 저건 성장률이거든요. 성장률. 매출은 오는데 성장률 떨어진다는 건 어차피 그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10에서 1% 오르는 거랑 100에서 1% 오르는 거는 굉장히 큰 것이죠. 10에서 1%면 1이지만 100에서 1%면 10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2026년에는 이제 미국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하고 오고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성장해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성장해 있는 중에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2019년에 딱 이제 코로나 터집니다. 그놈이 옵니다. 그러면서 약간 비대면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뭐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있다, 이런 게 뭐 일반 사람들이 막 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작년 이맘때 시작했는데, 그때는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거든요. 심지어 방송하는 사람들도 몰랐고, 뭐 홈쇼핑 업계라든지 하고 있어야지 이제 이게 뜰 거라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막 사촌 동생 막 20살짜리 애한테 물어봐도 라이브 커머스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쿠팡, 그립, 배민, 뭐 이런 굴지의 사이트들이 다 서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지금 경쟁 상태에 뭐 뛰어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 네.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도 뭐 계속 이 정도로 커진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쭉쭉 늘어나는 거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계속 커지고 있다. 다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라이브 커머스가 뭘까?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홈쇼핑의
모바일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홈쇼핑이 다 손안으로 들어온 거죠. 전체 크게 보면은 이제 TV가 유튜브로 넘어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거의 이제 TV를 안 봐요. TV라고 말하면은 거의 구시대 유물처럼 그냥 어른들만 보는 거,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TV 오프라인 광고 시장인지 TV 광고 시장, 그거에 비교해서 유튜브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가 역전이 된 지 거의 10년 이상 됐어요. 10년 거의 가까이 됐어요. 한마디로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넘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 홈쇼핑도 여기에 이제 핸드폰으로 다 넘어온 거죠. 모바일로.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라이브 커머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라이브 커머스 특징, 한마디로 그냥 이 내 손 안의 홈쇼핑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공간 제약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홈쇼핑 같은 걸 보려면 이제 뭐 안방에 앉아서 TV를 켜고 그거 자기가 그냥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그 채널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사고, 또 결제를 하려고 그래도 뭐 전화를 해서 뭐 그거 기다리고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핸드폰 안에 하나 들고 있으면 라이브 커머스는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을 이동할 때, 뭐 자기 전, 그냥 아무 데서나 24시간 동안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촬영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촬영할 수 있어요. 뭐 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뭐 자신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밭에서 찍을 수 있는 거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간 제약이 없다. 그리고 시청과 구매 과정의 통합, 이것도 좀 전에 설명한 거랑 비슷한 건데, 뭐 홈쇼핑은 뭐 보고 구매해야 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 전화로 해야 돼, 통화해야 되고 뭐 골라야 돼. 그냥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 안에 결제 버튼이 그냥 있어요. 보다가 마음에 들면 누르시면 돼요. 그냥 원클릭으로 그냥 결제에서부터 배달까지 그냥 완료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간단한 구매 과정이 이렇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쌍방향 소통. 혹시 라이브 커머스 방송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닌가요? 그럼 예를 들어 아니면 그냥 유튜브 생방송 같은 거 보신 적 계신가요? 뭐 자녀분들이 막 보고 있는 거 보신 적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 보시면은 밑에 채팅창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 채팅창들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점이 뭐냐면은 홈쇼핑 같은 경우는 딱 시간이 1시간 딱 주어지면은 그걸 이끌어 나갈 쇼호스트가 막 미친 듯이 막 떠들고 구성에 맞춰서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철저하게 막 교육을 받고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마치 들어온 시청자를 대화하듯이, 그냥 뭐 술 한잔한 뭐 술자리에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서로 진행하다 보면은 그 컨텐츠가 쭉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제는 할 수가 있다. 부담 없이. 풍부한 진행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어도. 그리고 거기 포함해서 실시간 응대가 가능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고. 네. 취향 기반 이거는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이것도 큰 장점이자 중요한 건데, 규제가 굉장히 적어요. 이런 홈쇼핑이라든지 일반 오프라인이 아닌 홈쇼핑이 아닌 방송보다 규제가 굉장히 적어요. 혹시 지금 방송 재밌게 보시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뭐 예능이라든지 트로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안 보세요?
내 딸하자. 어? 내 딸하자. 따라하자. 보면은 지금 뭐 공중파랑 지금 종편들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보시면 어느 쪽 프로그램들이 더 재밌으세요? TV요. 예. 어? 아닌가요? 예. 어느 쪽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네? TV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JTBC. 요즘 트로트 프로그램들 유행하고 있죠. 뭐 네. 임영웅 나오고 응. 내가 미스터 트로당 이런 거 보면은 다 종편 쪽이죠. 네. 지금 공중파에서 뜨는 프로그램 별로 없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창작자 입장에서도 그 종편 쪽에는 규제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공중파에서 쓰지 않을 수 있는 대사 연출들을 거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훨씬 재밌게 할 수가 있고 또 광고 입장에서도 제가 홈쇼핑 영상이라든지 홈쇼핑 그 일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특히 광고는 그 규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뭐 토시 하나 그 어투 하나 광고의 카피 하나 그것까지도 심의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거 만들면 또 심의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고 그거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좋고 근데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뭐 라이브 커머스를 심의하는 업체가 있다고 기관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다음. 그리고 이 라이브 커머스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이 MZ 세대들. 이 MZ 세대라는 게 뭐 말이 뭐 밀레니엄과 Z 세대 합성을 하는데 한마디로 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뭐 근데 그러면 저도 약간 앞에 껴있긴 한데. 예? 저도 약간 M인데 뭐 넘기시고 뭐 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Z세대들 한마디로 이 Z세대들이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거의 사생활이 아니라 약간 학교 거의 다닐 때부터 아니면 더 늦게 태어난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에 태어난 거라 활동한 거라 되게 특이한 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을 굉장히 약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약간 거부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집에 음식 하나 시켜도 저희는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요. 네. 전화 시키면 그게 편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뭐 배달앱 되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오히려 그거 찍고 그냥 힘들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그 통화하는 것 자체가 싫대요. 다른 사람이랑 말 섞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맛집이 이제 맛있어서 혼자 이제 밥을 어떤 식당에 먹으러 갔는데 그 집이 이제 맛있으니까 그 막 식당을 막 자주 이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같이 뭐 자주 오고 그러니까 좀 잘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막 서비스도 더 주고 막 좀 더 신경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학생이 안 오도 답니다. 왜냐면 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한마디로 결국은 이 세대들이 이제는 미래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해야 되고 판매대를 이제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세대들 이제 소비 세대가 되면은 이 세대들한테 저희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큰다고 성향이 바뀔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갑자기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리랑 똑같아진다? 뭐 기성세대랑 똑같아진다? 절대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분포를 봐도 네. 보시면은 80년대생이 50%, 90년대 33%. 이게 중국 자료긴 한데 이미 한국 자료는 별로 없을 뿐더러 이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이 가장 지금 앞선 시장이어서 이게 중국 자료를 준비한 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시면은 아예 이 친구들밖에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피할 수 없게.
네, 다음. 그리고 자, 라이브 커머스 제가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질문이 그 업체 사장님들이라든지 얼마나 팔려요?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그 라이브 커머스 입장에 그 판매자들이라든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게 좋고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근데 그 라이브 커머스 뭐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많이 들어와 봤자 뭐 한 300명, 400명. 그것도 처음에 시작하면 많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다시 그 구매율을 따지면 구매율 10% 안 될 거예요, 아마. 구매율 2, 3% 하면 거의 되게 적은 숫자잖아요. 오늘 매출이 굉장히 안 나올 수 있다는 그 확률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매출을 이거 너무 중심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 자체로 약간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홍보 컨텐츠예요. 이 자체가 내 상품 표지의 물건을 알릴 수 있는 광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하려면은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뭐 모델도 섭외해야 될 거고, 뭐 진행도 해야 될 거고, 방송 뭐 그런 스텝들 비용도 줘야 될 거고, 다 이제 지출밖에 안 들어가는데, 근데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그 지출 들어가더라도 뭐 매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광고료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돈을 얼마 안 들여서 적은 비용으로 내 브랜드라든지 내 가게 나를 약간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로 뭐 약간 돈을 처음부터 뭐 많이 벌어보자 이런 식보다는 저도 계속 해보니까 매출이 큰 상품들도 좀 가끔가다 있긴 있었는데 이게 왜 터지지 싶은 만큼만 거의 구매율이 10%가 넘어가는 10명 중에 보는 사람 10명 중에 한두 명이만 사는 그게 근데 그걸 왜 사는지 분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처음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은 너무 매출 말고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자. 나만의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자. 이야기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라이브 커머스는 그 자체로서 약간 볼거리를 갖기 때문에 약간 말이 좀 두서없이 흘러가긴 하는데 이 광고처럼 딱 그걸 팔기 위한 목적보다도 그 라이브 커머스 보는 재미가 있어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보시다 보면은 유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쇼호스트들이 안 하고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약간 광고의 목적이 더 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도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들 뭐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라이브 커머스의 매출이 얼마나 뭐 크겠어요. 오히려 뭐 자신들이 납품한 마트라든지 거기에서 나가는 게 더 크겠죠.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브랜딩이죠. 한마디로 광고 효과를 더 계속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들에 보시면은 약간 그 특징이 있어요. 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들을 보시면 다 네이버, 카카오 막 이런 데잖아요. 이 사업체들이 이게 어떤 업체들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이게 한마디로 포털 사이트들이잖아요. 근데 이 포털 사이트들이 뭘로 먹고 사냐면은 광고로 먹고 사요. 광고. 뭐 이것저것 컨텐츠들 거기 다 올려서 거기에 붙는 광고 수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광고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네. 매출도 매출이지만은 광고 시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매출에 연연하다 보면은 좀 이걸 이게 저도 운영해 보면서 느낀 건데 꾸준히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출이 없더라도 꾸준히 하면서 자기 브랜딩을 높이고 사람들한테 더 약간 눈에 들고 좀 익숙해지고 그게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매출에 신경 쓰시다 보면은
지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하기 싫고 이거 해서 뭐해. 근데 이게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언제 터지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더 저 앞에 먼 나라 저 앞쪽에 얘기긴 한데 이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성 쪽인데 이 다들 유튜브는 보시잖아요. 유튜브가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유튜브 한국 건 아니거든요. 유튜브가 미국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라이브 커머스도 한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서 팔고 있는 그 판매자들 분들이 중국에서 봐서 중국에서 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부터 뭐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홈쇼핑 들어와서 그거 다 사가고 그런데 뭐 공인 인증서 때문에 못 사간다 그런 얘기도 막 들었었잖아요. 커지면 하나씩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가지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게 다들 코로나가 이제 끝나시길 바라실 텐데 이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이게 코로나가 끝난다고 저희가 이 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쵸? 뭐 어느 점에서 못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익숙해진다는 게, 자, 뭐 그런 뭐 다시 뭐 여행 갈 수 있고 뭐 자기 매장에 사람들 와서 다시 매출 높아질 수 있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뭐 막 지금 뭐 서울에 회사들 뭐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고 회의는 줌으로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원래 천천히 바뀔 수도 있었던 거를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그가 못 해봤던 걸 다 실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 대기업들이라든지 큰 회사들도 재택근무를 했는데 다 처음엔 걱정을 했죠. 뭐 매출이 떨어질 거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질 거다. 근데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사무실이 거의 이제 필요 없는 시대도 더 빨리 다가온 거고.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면은 직원들이 다 나가 있을 텐데 근데 진짜 막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부르고 싶은 사람들 빨리 와서 잠깐 회사 들어와서 일해라. 그럼 거기서 차량이 뭐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확 차이 나겠죠. 이 이후에는 그런 게 확실히 바뀌겠죠. 지금 뭐 큰 기업들이 그런 거 다 통계를 내리고 해킹하고 다 적용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 그냥 좀 멋있는 말 하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특이점이란 게 약간 역사라든지 기술 쪽 분야의 용어예요. 아무튼 여기 보면 뭐 미래학에서 여기 보면 뭐 미래학에서 문명의 미래 발전의 가상 지점을 뜻하는 용어로서 미래의 기술의 변화 속도가 급속히 변화함으로써 그 영향이 넓어져 인간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하는 기점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 그냥 못머리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역사라든지 이게 서서히 변하고 있던 거예요. 서서히 기술이 쌓이고 시대는 서서히 변하고 있는데 어떤 이 기술이 쌓이면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상황,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면은 갑자기 변화가 미친 듯이 빨리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기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지금 시점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쪽에 지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약간 도태돼 버릴 수도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약간 방송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 건가라는 걱정도 약간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갑자기 변했다는 거는 이제는 제로 베이스 새로운 판이 짜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온라인이라는 거는 되게 온라인 쪽이라는 건 되게 이제 문턱이 좁아요. 조금만 배워도 누구나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 나이든 5060 세대, 거기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붙어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적응만 잘하면은 엄청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경력이 많았던 사람, 광고 쪽에서 경력이 많았던 사람, 딴 쪽에 경력이 많았던 사람, 이 다음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다 이제 처음부터 거의 처음에 가까운 위치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제는 시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여기까지 해서 다 열심히 적응들 하셔서 다 크게 약간 좋게 번창하시도록 저희가 이끌어 드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 라이브 커머스의 시작과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좀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사업 진행하면서 기초 교육부터 중급, 현장 견학, 현장 실습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능력을 같이 성장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특별히 모셨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2021년도 그 전국 우수마을 기업 선정이 되었던 임실군의 섬진강 다슬기 마을이 이번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팔도밥상하고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랑 연계해가지고 라방 방송을 진행했던 대표님을 모시고 그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느낀 점이 있었고 어떻게 또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 가운데로. 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실 강진면의 섬진강 다슬기 마을 지금은 농어업회사 법인 대표입니다. 네, 최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연계돼서 처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던 걸로 저도 현장에서 있었고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기업하는 사람이 제품 많이 팔리고 하니까 좋았죠. 제품 많이 팔리고 좋았는데, 근데 이게 준비 과정이 좀 있어요. 준비 과정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했는데, 저희 직원을 일단 초대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저희가 그 완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일단은 사례로 해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나를 바로 더 결제인가요?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섬진강 다슬기 마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인창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준비 과정부터 함께 계속 하셨나요? 예, 저는 원래 저도 휴대폰을 많이 만지는 세대예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저는 처음에 그립이라는 어플을 먼저 소개를 받았었어요. 거기도 라이브 쇼핑몰을 하는데 홈쇼핑처럼 대신 소비자들이 직접 내가 먹고 싶은 제품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판매자들은
거기 그립에 있는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시켜놓고 본인이 팔고 싶은 제품을 팔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큰 매출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도 막상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제 누구를 만나서 판매하거나 진열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싶으면 주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팔도합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 이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제품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지만 그 몇몇 사람들의 리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벌크로 기업에 납품을 하면은 하자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10개를 팔더라도 그 10개의 제품이 모두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 맛에 대해서는 그 고객들의 객관적인 판단이지만은 그 제품이 가기까지는 고객들이 받았을 때 정상적인 제품이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되게 까다롭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그 팔도합상 측에서도 저희 제품에 대한 그런 퀄리티나 포장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먼저 목표 판매 수량을 설정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업을 안 끼고 개인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목표 판매 수량을 크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 방송을 할 때 200세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세트를 준비를 하고 한 20분 만에 완판이 되고 나서 추가 수량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사전에 다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완판이 돼갈수록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말바꾸기 협의회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채널로 만약에 구성이 되어서 기업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구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20개, 30개 세트만 준비를 해서 오늘은 이것만 팔고 자러 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뒤에는 50개의 판매 세트를 준비를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번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방송에서도 그렇듯이 이 방송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뭐였지?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도 그런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진행자가 있으면 좋고, 진행자가 없을 때 본인이 할 때는 채팅창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진열해 있는 제품들, 제품의 선도, 저희는 다세기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다세기를 비치를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다세기를 구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선진강 이 수해가 나가지고 이 생다세기는 저희가 고객들한테 팔아야 했는데 단가가 높은데 갑자기 5kg를 진열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강에서 잡아다가 진열을 했는데 그것도 안 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기나 야채나 이런 건 선도 있는 제품을 진열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이런 카메라도 준비를 해놓지만은 방송 장비가 되면 휴대폰으로 갑자기 연동을 하더라고요. 방송국 측에서. 휴대폰 가져와서 이렇게 쭉 주민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거기서 이제 품절로 가는 대표적인 요리가 대중적인 요리였거든요. 이제 거기 셰프들이 나와서 무슨 떡볶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리를 준비했지만 대중적인 요리, 다슬기 육수에 라면 넣어서 먹는다 라고 할 때 판매량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적인 요리를 또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방송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이후의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있으실까요? 어려웠던 점은 이제 그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판매를 하면서 우리가 10사람한테 팔았을 때 우리에게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충성 고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결국엔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구매가 충족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리뷰거든요. 저희는 제품을 200세트, 200세트, 400세트를 판매하고 나서 리뷰들을 확인했어요. 근데 리뷰들을 보니까 배송관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택배사에서 배송관의 문제는 파손이거든요. 그럼 파손관의 문제도 저희 책임인 줄 알고 이제 리뷰가 별점이 5개 기준에서 4개, 3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상적인 제품을 보내주고 우리 고객으로 다시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게끔. 왜냐면 리뷰 확인하고 댓글 다는 것보다요,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전화하고 처리해주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다시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방송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원래 기존에 있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변화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변화를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큰 의의를 두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을 말씀하실 수는 없으시죠? 저희는 이제 온라인 판매 쪽으로 오프라인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 쪽 비중이 있어요. 근데 라이브 방송 쪽으로는 큰 매출은 안 되고요. 저희 전체 매출의 한 2%, 3%밖에 그렇죠.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온라인 판매를 많이 했고 오프라인 판매의 비중이 가장 커요. 근데 이제 점차 이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온라인 판매의 비중을 높이려다 보니 이 기존의 대기업들과 경쟁이 어려워요. 뭐 CJ나 이런 대기업들을 따라가기가 우리 농민들은 되게 버거워요. 그래서 특별한 뭐 소스가 있을까 하다가 이 라이브 쇼핑 커머스를 발견하게 된 거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제 아는 지인들은 방송 키면 한 2,000명씩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기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품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그렇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버크기 협의회가 그런 공신력 있는 채널이 됐으면 우리 농민들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러면 제품 구매율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버크기 협의회에서 방송하는 공신력 있는 채널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라이브 커머스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지속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예, 계속 계획하고 있고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방송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로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요즘은 또 막 재미있게 먹방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시 특산물로도 먹방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요리로 먹방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다양한 테마들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혼자 진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잘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춤도 추셨나요? 이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이 한몸 불태워서 네. 다 했죠. 근데 여기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일자리 소셜 허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 이제 저희는 두 가지를 기획을 하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교육생은 12명을 모집하고 있고 지원 연계 업체는 6개소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 전문 인력으로 12명이 그 기초교육, 중급교육, 방송 판매, 현장 견학까지 해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진짜 스스로 방송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연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교육생과 같이 함께 이 방송을 만들면서 소득도 창출이 되고 좀 브랜드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기초교육과 중급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송 판매랑 현장 견학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의 제가 이거를 기획을 하면서 제일 큰 목적은 임실군 안에 이런 조직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했고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면 이 전문 인력들이 각각의 뭐 업체든 기업에 가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이 업체를 그러니까 뭐 협의체든 협동조합이든 라이브 커머스나 다른 뭐 온라인 판매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특화될 수 있는 업체가 생겨났으면 좋겠고 이게 지속적으로 임실군 내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기획을 한 거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따라와 주시는가에 따라서 조금 좌우가 될 것 같고 좀 저도 설레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이해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렸고 사례도 한번 봤는데 혹시 질의응답 있으실까요? 연기 업체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인사를 듣고 있고 저도 교육생이 있어요. 하고 나서 그 연기 업체를 선발하는 기준에 제가 그 프라이스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연기 업체를 따로 선발하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서 각각의 상품을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연계 업체로 지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교육생은 발표 심사로 선정이 될 거고 연계 업체 또한 그 서류 심사랑 현장 심사를 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시기와 물량과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사가 있을 거고 어쨌든 두 개를 같이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 전문 인력 교육생이라는 건 뭐 지금 저희와 같은 뭐 업체가 가진 사람 아니 그 라이브 커머스 운영할 수 있는 그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 연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도 받고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 교육 받은 걸로 방송할 수 있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그걸 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채널을 저희가 다그 업체가 이루어지면 네네. 채널을 저희가 다 이제 초반에는 이 임실군 협의회 쪽에서 판매 스토어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교육 방향이라든지 해서 하실 거고요. 나중에 뭐 이제 너무 이제 막 뛰어나셔지신다면은 자기 브랜드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겠죠.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1차적으로 저희 안에 이제 플랫폼을 네.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6개 업체의 방송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에도 들어가고 뭐 내후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의 하나의 컨텐츠로 들어갈 거고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방송하셔도 돼요. 저희 플랫폼도 이용하셔도 되고 다른 걸 활용을 하셔도 되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네. 장비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아,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하나로만 가능하고요. 하려면은 모든 이런 방송 장비를 다 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장비라는 게 그냥 보통 소규모로 할 때 네, 그러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 휴대폰 좀 넘어가는 장비는 네, 그렇죠.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방송 장비라는 게 카메라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가장 최소 소한의 장비거든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말씀드리려고. 진행을 핸드폰 방송하시면서 네. 이 촬영용 핸드폰을 하나 두시고 그거를 촬영용 핸드폰을 보시고 그럼 이 방송이 송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핸드폰으로 그거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근데 더 전문적으로 하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더 크게 방송, 쇼호스트들이라든지 뭐 셀러보 방송할 때는 따로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크게 연결해가지고 다 보일 수 있게 방송 환경을 조성해서 하는데 그게 일반 이제 분들은 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핸드폰 2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방송용 그거 통출용 핸드폰, 촬영용. 보여주세요. 핸드폰 이 자리에서 보여주십시오. 방송이 되는 아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죠. 이 자리에서요? 라이브 커머스? 불가능한가요? 지금 바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 불가능해요? 그럼 방송을 켜야 되는 거라서 그 채널에 방송을 키면은 거기에 뭐 팔로우 돼 있는 알림 돼 있는 우리가 팔로우를 하면 아니 이미 이 스토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 알림 설정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파는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 실험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싶으신?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는 네. 현장 실습이나 지원 연계업체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보실 수 있으시고 만약에 현재는 우리 아가씨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우선 맛배기라는 걸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브 커머스는 그 제품을 판매하는 거여가지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게 플랫폼 아니라 화면끼리 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하는 건 다음이고. 그러니까 왜 그게 불가능하냐고.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인터넷 스토어가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스토어, 통신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는 스토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스토어를 개설하거나 그 스토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토어를 통해서 내 그 채널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채팅방처럼 그냥 뭐 카카오처럼 채팅방 열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네. 플랫폼을 네. 아직 제작을 지금 이제 시작할 네. 예정이고 네. 그 플랫폼에서는 네. 진행이 네. 가능하니까. 그럼 네이버하고 연계하는 네이버 스토어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저희는 지금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그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립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임실공에서도 뭐 하나 운영하던데 그거 안 해주더라고요. 군에서도 뭐 하나 하던데. 6년만 원. 너무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뭐가 군에서도 뭐 운영해요. 뭐 운영해가지고 방송. 그래서 운영하는 거는 판매가 아니고 유튜브 홍보, 유튜브에서 전반적인 홍보고요. 판매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제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와서 시식도 하고 설명도 하긴 하는데 그걸 판매하는 건 아니고 현실에 와 있으니 구경도 하고 와서 먹어도 나가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네. 그리고 현재 뭐 지자체, 현재 뭐 지자체라든지 뭐 지역 농협 같은 데서 라이브 커머스 채널 만들어서 운영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체 초빙해가지고 판매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진행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니까 네,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얼마나 걸리는 기간? 기간은 저희가 모집되고 9월 11일부터 기초 교육이 시작될 거고요. 12월까지 방송 실습하고 현장 견학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기초 교육은 3회 교육으로 해가지고 19일 토요일, 25일 토요일, 10월 2일 토요일 해가지고 3회차로 진행될 거고, 중간중간에 방송 그 연계 업체랑 방송 기획부터 해가지고 판매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견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해주시는 여기 업체 서울 일산 쪽에 있어서 만약에 그 그러니까 제품이 스튜디오 안에서 기획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가가지고 현장 견학도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약간 더 대규모 라이브 커머스 방송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그냥 현장 실습처럼 와서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기회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크게 진행되는 거고, 저희는 저희 안에서 저희가 사실 사과밭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기획을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그거를 촬영하는 거예요. 따서 바로 포장을 하고 이게 고객님들한테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그냥 그 1시간 안에 그렇게 박스를 막 이렇게 채워도 되는 거고, 어쨌든 안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대상자들이 아까 벤직 세대들이 전부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슬기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다슬기는 전부 사람들 관심이 없을지 싶은데 했다니까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운영자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어떤 분과 교육을 한번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 참여해도 괜찮을지. 아, 그거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도 처음에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보셨죠? 예,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저희 아빠도 유튜브만 보시거든요. 지금 유튜브 하실 계획이시고 막. 예. 그런 식으로 뭐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 이거 더 저변이 넓어지고 이 시장이 성장하면은 다 연령층도 높아지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하고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야 한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해도 나중에 그 MZ 세대들한테 약간 더 집중할 뿐이지 그 판매 대상을 내가 못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획을 하고 누가 보고 누가 산다는 거 말이지. 그렇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예. 그거를 잘 네. 기획해서 하시면 충분히 네. 연령이 사람이 맞죠. 모이는 것은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그 미리 유튜브에서 생방송 할 때는 예. 언제 생방송 한다고 그렇죠. 구독자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이거는 어떻게 모으죠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유튜브 방송할 때도 처음 방송 시작하면은 구독자가 없으면은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방송도 많이 하고 구독자가 늘면은 이제 시청자도 많아지고 그게 똑같은 시스템이다. 라이브 커머스도. 예를 들어 근데 다른 방법이라면 뭐 기획 네이버 같이 저런 지금 다슬기 방송하는 것처럼 기획전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네이버 쪽에서 기획해주고 약간 더 홍보해주고 그러면 한 번에 많이 들어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건 약간 일회성이니까 이렇게 지속성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해서 내 채널에 구독자를 올리고 알림을 더 늘리고 하면은 점점점 많이 들어오게. 아이가 이 협의회 자체적인 채널을 만들 계획은 없는 플랫폼을 개설할 생각은 네, 지금 그걸로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판매자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자들 나름의 플랫폼으로 방송을 아 일단은 저희 판매 여기서 교육 기간에는 여기서 방송을 하고 나중에 뭐 따로 플랫폼이래 스토어 내시고 싶은 분들은 나가서 따로 방송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 가꾸기 스토어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 이제 만들게 되는 스토어는 이 교육의 실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희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거가 목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분이 어떤 실습 과정을 겪어야 조금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엔 이거를 계속 활용하셔도 되고 이게 구독자가 늘어나거나 뭐 구매자가 이렇게 팔로우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서 계속 판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다른 곳에서 하시던가 자기 채널에서 하시던가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가셔도 되고. 아니요, 저희 올해 방송 같이 하면서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아마 추석 이전 이후 맞지? 이후. 네. 추석 네. 제가 좀 모집을 빨리 진행 중에 있고 추석 전에 방송 1회는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진행이 되는 중간에 1회가 진행이 되긴 연계해가지고 판매가 진행이 되긴 할 거거든요. 1회. 네. 일단 시험 삼아 방송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니까 교육을. 네. 그래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현장이 어떤지 보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봐야 어쨌든 교육을 했을 때 전문 강사가 오셔가지고 네. 뭐 체계적으로 알려준다고 하지만 직접 보는 거랑 듣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획 시작하면 어떻게 무언가를 기초를 본인이 어느 정도는 예습을 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라이브 커머스 들어가봤는데 특별하게 막 저기하는 정리해야 그 교육 과정에 다 들어 있고요. 어려울까봐 막 어려가지고 아마 처음 아예 기초 단계부터 시작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강사분들. 지금 현직에서 다 치호스트 하고 계신 분들이고, 막 강사분들도 있고, 아나운서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거의 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만들 수 있도록. 네. 네, 저희가 그 예습이라고 하죠. 좀 뭘 해야겠다 이거는 사실 없어요. 뭘 해주세요, 해오세요, 능력이 이만큼 있어야 돼요 이건 없는데 하기 전에 그냥 라이브 커머스로 방송되는 거를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시면 네이버 라이브라든지 뭐 카카오톡 라이브라든지 네, 배민도 있고 그립도 그립이라든지. 있고. 아마 그러니까 그립이랑 네이버를 보시면 제일 좋으실 거예요. 방송되어지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댓글이 달리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좀 많이 찾아보시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뭐 좀 교육할 때 좀 이렇게 좀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기획 잡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용어들이랑 습관들도 고칠 수 있게 그렇죠. 당연히 해주시겠죠.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예. 그건 디테일해서 그쪽 전문가들 분들이시니까. 만약에 네. 그런 교정 네. 이런 거는 중국 과정에서, 중국 교육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기초 교육은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기초. 라이브 커머스라는 자체가 너무 쇼호스트나 뭐 아나운서들처럼 딱 틀에 갇혀서 딱딱딱 말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오히려 자기 개성에 맞춰서 더 캐릭터화 시켜서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 시간은 지금 보시면 기초 교육이 24시간으로 잡혀 있고요. 방송 판매를 18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6개 연계 업체가 준비하는 시간을 3시간으로 잡았어요. 근데 사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3시간 해가지고 18시간, 중국 교육은 4시간씩 4일 진행이 될 거예요. 16시간이 될 거고 현장 견학은 하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시간. 네. 그 기초 교육은 일단 일자가 나와서 여기에 써놨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일정은 나와 있어요. 중간에 안내는 드리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없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소셜 허브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